안녕하세요. 서울아산병원에서 아이들을 진료하고 있는 김희원입니다. 그게 시간과 공간과 스케줄과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훨씬 구조화된 환경이거든요. 그래서 뭔가 정해져 있는 것에 따라서 잘 따라서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필요해지는 거고요. 유치원 때보다는 조금 더 자기 조절이 많이 필요해지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.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님들은 특히 이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런데 사실 아이가 학교 적응이 더 중요한 거는 공부의 어떤 진도 자체보다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준비, 이제 영어로 하면 스쿨 레디니스가 더 중요한데요. 스쿨 레디니스라는 건 학교에서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능력, 그다음에 놀다가 종이 치면 자리로 돌아와서 하던 것을 멈추고 또 할 수 있는 능력, 시간표를 보면서 거기에 맞는 교과서를 꺼낼 수 있는 능력, 담임 선생님을 주목하고 이렇게 선생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, 선생님이 뭘 하라고 할 때 그거를 지시를 따를 수 있는 능력, 이런 좀 기본적인 학습 준비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런 능력들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습들을 잘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요.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조금 덜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위생 관리거든요. 먹고 나면 입을 닦는다거나 뭘 흘리지 않는다거나 이런 기본적인 자기 위생을 관리하는 그런 능력들이 오히려 학교에서 친구 사귀는데 더 중요한 능력들입니다. 그리고 좀 안 맞아도 약간 피하기 어려운 그런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, 사실 또 2학년이나 3학년이 돼서도 또 만날 수 있는 아이들이 많고 또 더 동네 애들이고 이래서 좀 더 단단한 관계?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같이 지켜야 하는 것들이 더 많은,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더 많은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. 또 경쟁자 같은 느낌도, 학습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약간 서로 좀 누가 더 잘하나 이런 걸 함께 하는 협력자이기도 하지만 또 경쟁자가 되기도 한, 유치원 때는 좀 그런 느낌은 덜 하잖아요. 이제 요즘에는 사실 그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자연스럽게 친구를 만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. 저는 이제 친구를 사귀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부모님이 조금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제 저는 이제 1학년 학부모 총회 꼭 가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. 저도 애 둘을 키우면서 이제 올해가 마지막인데 제가 3살 차이기 때문에 올해가 15년째. 제가 3월 2일에 하는 일은 항상 학부모 총회 날 휴가 내는 거거든요. 학부모 총회는 꼭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왜냐하면 학부모 총회 때, 특히 1학년 때는 학부모님들끼리 서로 인사하고 약간 연락처 교환하고, 누구 어머님이시군요, 누구랑 짝이에요, 막 이러면서 서로 좀 연락처를 교환하고, 그때 이제 뭔가 좀 아이들끼리 놀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서, 좀 다른 학부모 모임은 몰라도 꼭 학부모 총회는 가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, 반에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놀 때 애들하고 어떻게 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지켜볼 수 있으시면 좋고, 그리고 또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지냈는지 좀 물어보면 학교에서, 근데 또 어머님들이 새학기 들어가면 이제 딱 똑같은 걸 물어보세요. 오늘 뭐 했니? 누구랑 놀았니? 밥은 누구랑 먹었니? 너무 약간 취조하는 것처럼 물어보면 애들이 더 말을 안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편안하게 아이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초반에 가지시고, 아이가 또 애들에 따라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잘 못하는 애들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같이 앉아서 간식 먹고 좀 같이 동네 산책하고, 이런 좀 아이가 편안하게 엄마랑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면 그때 아이가 얘기를 할 거거든요. 새 학기에는 좀 우리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거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부모가 또 근데 불안하면, 부모님들이 뭔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, 불안이라는 감정은 전염성이 되게 높은 감정이거든요. 특히 그 부모님이 불안해하는 어떤 감정이 제가 부모님들한테 피부로 전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, 그런 느낌이 아이들한테 전달되어서 아이들도 약간 불안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좀 잘할 수 있을 거야, 이런 마음으로 조금 더 가볍게, 약간 믿는 마음으로, 이걸 기다려주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이 또 불안해하는 것 중에는 이제 공부도 공부지만 애들이 친구를 잘 사귈 수 있을까? 또 나도 학부모 모임에 가야 되는데 내 학부모 모임에 가서 잘 할 수 있을까? 얼마나 학부모 모임에 많이 가야 될까?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. 새학기 증후군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새로운 환경, 그러니까 새로운 학기에 적응하지 못하고, 혹은 아직 들어가기 전에 막 미리 걱정을 하면서 뭔가 다양한 증상을 겪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. 대부분 불안해하고
하거나 뭐 학교 가기 싫다고 하거나 아니면 좀 어린 아이들일수록 자기가 불편하거나 힘든 걸 말로 잘 못하니까 배 아파요, 머리 아파요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밥을 안 먹거나 밥을 또 많이 먹거나 좀 잠을 잘 못 자거나 이런 뭔가 행동의 변화가 있을 때 그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적응이 어려운 애들은 제가 보기에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는 불안한 아이, 너무 산만한 아이. 그러니까 산만한 아이들이 어머님들은 이제 실제로 학교에 가서 착석을 잘할 수 있을까? 수업 시간에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어떡하나? 좀 놀다가 전환이 안 돼서 빨리빨리 수업을 못하면 어떡하나? 이제 이런 걸 걱정하실 수 있거든요. 학교에 가기 전에 아이가 학교에서 해야 하는 것들을 연습을 시키면 좋죠. 뭐 예를 들면 15분이라도 딱 앉아 있다가 시간 딱 되면 일어나는 연습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학습지를 하는데 요거 시계가 몇 분 되면 그때 일어나 이런 거 있잖아요. 혹은 책을 한 권 읽어도 이거 다 하고 나서 저기 시간이 몇 분 되면 일어나는데 그때까지는 다 했어도 앉아 있어야 돼. 뭔지 이런 걸 좀 연습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불안이 높은 아이들은 그냥 모호하게 이렇게 그 나의 불안을 그 느낌적 느낌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면 좋거든요. 뭐 예를 들면 학교 갈 때가 다가오니까 불안하구나. 뭐 이런 뭐 학교에서 너가 발표 잘 못하면 선생님이 애들이 너를 좀 안 좋게 생각할까 봐 걱정이 많이 되나 봐. 이렇게 좀 말로 아이가 느끼는 불편함이나 이런 거를 말을 해주면 좋고요. 뭔가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미리 노출을 좀 많이 시켜줘서 좀 미리 익숙해질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. 예비 소집일도 다녀오셨겠지만 좀 학교 근처를 가보고 교실은 이렇게 생겼구나, 뭐 시간표는 이렇게 생겼구나, 급식실은 이렇게 생겼구나, 뭐 운동장은 이렇구나 이런 걸 좀 아이가 공간적으로도 그 편안해지게 한번 보게 해주고 또 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걸 미리 이제 아이한테 설명을 해줘서 좀 마음의 준비를 미리 시키면 그럼 아이들이 조금 더 불안한 아이들이 조금 더 잘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. 아이들은 다 다르잖아요.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다르고 신나하는 것도 다 다르고 근데 좀 그런 거를 아이가 볼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너는 뭐를 좋아하고 뭐는 되게 싫어하는구나. 뭐를 할 때는 빨리 하고 뭐를 할 때는 천천히 하고 잘 못하고 넌 뭐 할 때랑 뭐 할 때는 너는 뭐 책 읽을 때랑 수학 문제집 풀 때 표정이 다르구나. 뭐 그런 것들도 얘기를 해주고 너는 이런 건 좀 힘들어하지만 이런 건 잘하는구나 이런 걸 얘기를 해주고 요즘은 완벽주의자 부모님도 많고 완벽주의자 아이들도 많아서 초등 저학년들은 사실 부모님들하고 같이 스포츠 경기를 하거나 뭐 배드민턴 같은 거 치거나 뭐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보드게임 같은 거 하면서 좀 내가 잘할 때도 있고 내가 잘 못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운도 좀 있잖아요. 그리고 자전거 탈 때 아빠가 좀 이겨주기도 하고 져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사는 게 뭐 좀 그럴 수도 있는 거지. 잘하는 날도 있고 잘 못하는 날도 있는 거지. 이런 걸 좀 아이가 일상에서 좀 받아들이는 경험을 하게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뭐 아이 학습뿐만 아니라 뭐 인성과 관련된 부분, 생활이나 자조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도하는 역할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. 저는 선생님은 우리 아이랑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선생님과 학부모와 아이는 다 같은 편이고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도와주는 역할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엄마가 아이한테 얘기를 하면 좀 선생님을 신뢰하고 그 선생님 지시나 얘기하는 거를 잘 따를 수 있게 얘기를 해주고 근데 이제 학교에서 일어나는 힘든 점은 또 선생님한테 뭐 누가 놀렸어요. 뭐 급식 꼭 먹어야 되는 거 요즘에 급식지도 별로 안 하긴 하는데 뭐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. 뭐 이런 거를 아이가 좀 선생님한테 오히려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. 근데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친구를 사귈 때도 누구는 나랑 잘 맞고 누구는 잘 안 맞는 것처럼 선생님도 이제 성향이 있으시니까 어떤 선생님은 꼼꼼하시고 어떤 선생님은 되게 자유롭게 해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의 성향이 있는 거니까 그거를 선생님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성향이라고 그거를 아이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가 그 학교를 입학을 앞두게 되면 부모님들이 걱정이 되시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. 그런데 부모님들도 그 시절을 다 지나오셨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특별한 문제 없이 다 잘 큽니다. 학교도 잘 적응하고 친구들하고 그럭저럭 잘 지내고 또 선생님하고도 그럭저럭 잘 지내고 공부도 그럭저럭 잘 하거든요.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우리 아이를 믿고 우리 아이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함께 지켜보면서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